네, 1차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뭐 책에는 없지만 한 가지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책에는 오실레이터를 다루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현파 사이니소이달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그런 오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이니소이달이 아닌 스퀘어라든지 트라이앵귤러라든지 소투스라든지 그런 구형파나 삼각파 혹은 톱니파와 같은 그런 비정현파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슈미트 트리거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슈미트 트리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넌 인버팅도 있고 인버팅도 있는데요. 뭐 그냥 편의상 그냥 넌 인버팅 앰프를 다루고자 합니다. 넌 인버팅 슈미트 트리거를 다루고자 합니다. 찌그러졌네요. 네, 회로들 보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OP앰프의 언뜻 보면 인버팅 앰프처럼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인풋 단자, OP앰프 인풋 단자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시브 피드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트 트리거에 대해서 인풋 전압과 출력 전압 간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이와 같은 히스테리시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서플라이 볼티지를 VCC를 이제 L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단자 쪽을 L 마이너스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됩니다. 즉 입력 전압을 낮은 전압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증가를 시키면 이렇게 가다가 0이 아니고 0을 지나서 일정 전압이 되면 그때서야 위로 뜹니다. L 플러스 값으로. 반대로 높은 전압에서 전압을 점점 낮춰주게 되면 쭉 내려가다가 0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0을 지나서 어떤 다른 전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가 되는 거죠. 이런 히스테리시스는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를 비교기 컴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신호를 0보다 클 때 하고 0보다 작을 때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VCC하고 마이너스 VCC가 뜨게 만드는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VI가 들었고 그라운드하고 라고 합시다. 여기 VI의 시간에 따라서 됐으면 쓸까요?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VI를 이렇게 를 넣었다고 합시다. 1, 1, 뭐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처음에 VI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이보다 더 작겠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VC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0이 되면 플러스 VCC로 딱 떠서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될게요. 이상적인 비교기, 이상적인 신호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시뮬레이션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는 이렇지가 않겠죠. 실제는. 왜냐하면 실제는 이 입력 신호를 이렇게 넣게 되면 시뮬레이션처럼 뭐 정확하게 숫자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오실로스코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노이즈가 이제 타고 있죠. 노이즈가. 서머 노이즈가 됐고 뭐가 됐건 노이즈가 타고 있겠죠. 그러면 입력이 쭉 올라갈 때 이 부분에 있을 때는 확연히 노이즈가 있건 없건
0보다 작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 0을 크로싱하는 이제 그 근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본다고 생각을 할 때, 확대했다고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시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쭉 가다가 한 번에 부호가 바뀌어서 쭉 가는 신호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출력이 이와 같이 되지 않고 쭉 가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로 최초로 크로스 하겠죠. 이렇게 가다가 뭐 폭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냥 스케일을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제 쭉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케니컬 스위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접촉면이 정확하게 딱 부딪히지 않기, 딱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거칠거칠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특성을 갖는 그런 소자를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것 없이 조금 늦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깔끔하게 탁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 쭉 가다가 여기 신호가 이렇게 되겠죠. 신호가 VI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쭉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0을 크로싱 하는데, 원래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출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봤자 이 폭을 여기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까지 되돌아와도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이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여기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값과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에 한번 KC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OPM프는 이상적인 걸 생각해서 여기를 끊게 되면 얘는 이렇게 두 개 합은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노드에다 KCL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출력값은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파이스 피드백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호가 세츄레이트 되니까, 세츄레이트 됐을 때 상수값 L 플러스 그리고 L 마이너스인 값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플러스일 때를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고, L 마이너스일 때를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와서 각각의 변화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활용하게 되면 멀티바이브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와 같은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여기에 RC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출력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L 플러스 아니면 L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니까, 기존에 L 마이너스였다가 L 플러스가 됐다고 합시다. 플러스 VCC가 됐다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캐패시터가 차지가 되기 때문에 G의 전압인 VG 값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증가를 하는데 OPM프는 인풋 임피턴스 무한대니까 여기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이런 RC 회로인 거죠. RC 회로이기 때문에 시정수가 C1 곱하기 R3라고 하는 이런 시정수를 갖고 타임 컨스턴트를 갖고 증가를 할 겁니다. 증가를 하는데 여기 지금 L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H의 전압인 VH가 L 플러스에 대해서 R1과 R2의 볼트 디비전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값을 갖게 됩니다. 볼트 디비전 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VH가 지금 그런 값을 갖고 있는데 VG가 점점 증가를 해서 이 값을 넘어서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출력 값이 L-로 탁 떨어지게 됩니다. 쭉 가다가 이 값을 여기를 딱 넘어서려는 순간 바로 VO가 L- 탁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L-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L-에 대한 볼트 디비전 값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게 L- 떨어졌기 때문에 VG가 올라가다가 이제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L-를 향해서 쭉 방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듀티가 있죠. 여기 주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T1과 T2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값을 조절함으로 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나 거의 뭐 같은 유도 방식이니까 요거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요 RC 회로가 충방전을 하게 되는데요. 충방전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얘는 원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애냐면 어디까지 갑니까? L 플러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쭉 이렇게 가서 세츄레이트 되기를 L 플러스까지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원래는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게 되는 수렴하게 되려고 하는 거냐면 L-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커브가 됩니다. 즉 원래 이 RC 회로의 최대값은 L 플러스, 속값은 L-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VG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얘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출력값이 최고값은 최대값은 이거고 속값은 얼마입니까? L-죠. 원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1차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은 이제 솔루션의 형태가 되겠죠. 물론 타우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각에서 베타 L-였고 어떤 시각에서 베타 L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T0라고 하고 여기를 T1이라고 하면 확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VG의 T0 의 값은 베타의 L-가 되겠죠. 이 값이죠. 점이죠, 이제. 또 이 점도 할 겁니다. 그것이 이게 되는 거죠. 플러스 L 마이너스 E to D 마이너스 E 0가 되는 거죠. 이 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L 플러스가 되겠죠. 는 맞습니다. 부분에 T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넘기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L, L 마이너스 플러스 될 것이고, T1은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추럴로그 다 취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내추럴로그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인터벌이기 때문에 듀티 구하고 싶은 거니까 T1에서 T0를 뺀 걸 구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T1-T0를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양변이 다 타우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T1-T0는 여기서 요걸 뺀 거죠. 지금 이거랑 지금 똑같기 때문에 로그는 이제 뺄셈이 하고 있는 나눗셈이 되니까 나눗셈이 되는데 이거랑 같은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후에 내추럴 로그에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L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게 되겠죠. 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T1이죠. 따라서 분모 분자를 L 플러스 이 속도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속도로 바꾸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L 플러스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이걸 L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이런 수식이 얻어졌죠? 이거랑 이것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관계식 같은 것은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보는 것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